한때 미물이었으나 영물이 됐고 천년의 기다림 끝에 동양 최고의 신성한 존재가 된 이것. 그리고 시작은 신적인 존재였으나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사악한 괴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제는 웹툰과 게임 등 판타지 장르에서 서양 판타지 동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것. 무협 소설과 판타지 문학의 대표 동물 캐릭터 용과 드래곤이 만났다. 동서양의 자존심을 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 강호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영물 잉어. 호랑이도 물어 죽인다는 강력한 늑대. 용이 되지 못해 한을 품은 이무기. 동양의 판타지 무협 세계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사람을 먹어치우는 커다란 오거. 영혼불멸을 상징하는 불사조 피닉스.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인간이 아닌 엘프. 거대한 덩치와 흉측한 외모, 그리고 강력한 재생 능력을 지닌 트롤. 영험한 능력의 뿔을 가진 유니콘 등 서양의 판타지 세계에서는 일명 괴물로 불리는 판타지 동물들이 활약한다.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동서양 판타지 속 특별한 능력의 동물들. 그 가운데 최고의 종족은 어떤 것일까? 단연 동양에서는 용, 서양에서는 드래곤일 것이다. 동양의 드래곤 용, 서양의 용 드래곤. 분명 같은 뿌리의 생명체지만 동서양의 문화, 정서, 시각의 차이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먼저 용은 중국 위나라 때 장업의 광화를 보면 9가지 동물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입 주변에는 긴 수염이 있고 등에는 81장의 비늘이 있다. 그러나 용의 전지전능한 능력과는 반대로 춘추 전국시대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 설란편을 보면 용은 상냥한 짐승이다. 가까이 길들이면 탈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턱 밑에는 지름이 한자나 되는 비늘이 거슬러서 난 것이 하나 있는데 만일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용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의 급소 영린이다. 용의 사이즈는 몸 약 15m, 꼬리 약 20m, 총 35m 정도로 알려져 있다. 드래곤은 도마뱀 또는 바다뱀 같은 큰 뱀을 뜻하는 라틴어 드라커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외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마뱀의 몸통에 박쥐와 같은 날개가 달려있고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드래곤의 몸 길이는 약 15m에서 30m 정도라고 한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용과 드래곤은 입으로 화염을 뿜을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서양 판타지 속 생명체 절대지존 용과 드래곤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먼저 동양의 용은 인도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거대한 구렁이 모습의 종족 이름 나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나가 종족은 인도의 신들과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종족으로 한때는 인도의 신들을 몰아내고 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신들과 협정을 맺어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종족으로 남게 됐다. 그런 나가 종족을 석가모니가 성불한 후 불교를 수호하는 8종족을 뜻하는 천령 8부의 으뜸자리에 올려놨고 이후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나가 종족이 동양용의 기원이 됐다는 설이다.
또 다른 용의 기원설은 농경문화권의 중국 남방 지역에서 뱀을 숭배하는 토템 사상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중국 고대 신화에는 여와, 복희, 공공, 상류, 초금과 같은 뱀 토템에서 유래한 용 형태의 신들이 있는데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사신인수의 모습이다. 몸에 비늘이 있는 뱀이 산악지대는 물론 사막, 하천 등을 쉽게 넘나드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낀 고대 중국인들이 뱀을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고대 신들의 형상에 뱀의 몸을 입혔다는 설이다. 용은 인간이 경외한 한 종족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서양의 드래곤은 태생이 신이었다. 드래곤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티아마트의 그 기원을 둔다. 티아마트는 원래 바빌로니아의 창세신 중 하나로 수많은 신들을 낳았다. 그런데 신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들 간 불만이 쌓이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티아마트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드래곤으로 변신해 다른 신들에게 맞섰다고 한다. 하지만 티아마트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가 변신했던 괴물의 모습은 드래곤의 원형이 되었다. 드래곤이 신에서 유래한 만큼 초창기 드래곤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다. 그러나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을 사탄으로 규정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드래곤은 반기독교적 존재, 신에게 반박하는 괴물의 상징이 되었고 그 모습도 악마의 특징인 뿔과 박쥐의 날개가 덧붙여져 드래곤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설에 의하면 용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대자연의 기운을 온몸에 흡수한 이묵이라는 영물이 여의주를 만들거나 천상에서 내려주는 여의주를 받아 탄생된다고 했다. 이묵이는 여러 해 묵은 구렁이를 일컫는데 호수, 연못, 강 등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의 왕이며 특히 헤엄치는 동물은 모두 이묵이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기본적으로 용들은 날씨의 변화와 지진 같은 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은 이묵이 때 이미 생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묵이가 용으로 승천하지 못할 경우 타락해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한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가축에 해를 입힌 이묵이를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김시민 장군이 9살 때 활을 쏴 죽였다는 무용담이 충청남도 천안시 가전리에 있는 유호지의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용으로 승천한 이묵이는 용왕이 되어 수종세계를 지배하는 동시에 천계를 통치하는 옥황상제의 사자로 죽음이 없는 불사의 삶을 산다고 한다. 영물 이묵이가 용으로 진화하는 것과 달리 서양의 드래곤은 알을 통해 태어나고 종족 번식을 한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드래곤을 해칠링이라고 하는데 날 때부터 지능이 매우 높고 교활하며 난폭한 편이다. 불사의 삶을 사는 용과 달리 판타지 소설에 따르면 드래곤의 수명은 평균 약 10,000년. 서식지는 레어라고 불리는 산속 동굴이며 한 마리의 드래곤이 인간들의 일개 왕국의 힘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만큼 공동생활이 아닌 단독 생활을 한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 동료가 다른 종족에게 살해당해도 복수심 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 어린 드래곤 해출링이 살해되었을 경우 상대 종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손이 귀한 드래곤 종족의 특성상 해출링이 해를 당할 경우 종족에게도 개체수 감소라는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용 또한 드래곤처럼 알을 낳아 종족 번식을 한다. 알을 낳기 위해 암컷과 수컷 용은 2마리의 작은 뱀으로 둔갑해 교미하는데
이때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렇게 생긴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긴 세월을 거쳐 이무기가 되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야만 용이 될 수 있다. 한편 용은 아름다운 보석과 청동색 그리고 참새 고기를 좋아하고 철, 골풀, 진해, 전단, 향나무의 잎사귀 등을 싫어하는데 특히 진해의 독은 용에게 치명적이어서 한 번 쏘이면 뼈까지 녹아버린다고 한다. 용의 또 하나의 경계 대상은 여의주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인간들이다. 보통 절에는 용의 조각이 있는데 그 용들이 입에 물고 있는 구슬이 바로 여의주다. 여의보주라고도 불리는 여의주는 소유한 자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한 구슬로 이것을 갖게 된 사람은 모든 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 얻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용 또한 여의주를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단정일 것이다. 여의주를 애지중지하는 용처럼 드래곤은 보물을 좋아하는데 그 도가 지나친 편이다. 인간, 엘프, 드워프에게 빼앗은 황금이나 보석을 보금자리인 레어에 쌓아놓는다고 한다. 한편 드래곤이 좋아하는 음식은 야생동물, 송아지, 인간 등 식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판타지 세계에서 드래곤은 장인의 종족인 드워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판타지 작가들의 상상이 빚어낸 결과이긴 하지만 분명 드래곤은 용과 달리 태생적으로 악한 성향의 종족임에는 틀림없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은 지상 최강의 종족으로 불릴 만큼 그 능력이 뛰어나다. 동양의 용은 비늘색에 따라 청룡, 정룡, 황룡, 흑룡, 백룡으로 나눠지는데 청룡은 동쪽, 정룡은 남쪽, 백룡은 서쪽, 흑룡은 북쪽을 수호하고 황룡은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준다. 이들 용은 방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청룡은 중력 등 지상의 조화를, 정룡은 불을, 백룡은 소리와 공기를, 흑룡은 물, 비, 천둥 등 하늘의 조화를, 황룡은 이 모두를 총괄하는 세상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다룬다고 한다. 청룡이 9,000년의 수련을 쌓으면 하늘 올라가 변신하게 된다는 황룡은 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용이다. 드래곤 역시 비늘색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는 색깔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다. 골드는 비, 그린은 도, 레드는 불, 화이트와 실버는 얼음, 블랙은 암흑의 속성을 지닌다. 이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드래곤은 레드, 가장 지혜로운 드래곤은 골드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용과 드래곤. 죽어서도 이들의 영험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깊은 연못 밑에서 조용히 살다가 천년마다 오는 춘분에 용은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오른다고 한다. 이때 세상에 버려진 몸은 이내 돌이 되고 뇌는 보석으로 바뀌는데 일명 용뇌라고 불리는 이 보석은 악기나 재앙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능이 있어 옛날 중국에서는 귀한 보물로 여겨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뼈 또한 정신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최근 공룡뼈를 몇몇 중국인들이 훔쳐가 집에서 구워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또한 용의 뼈가 효험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드래곤이 죽은 후 남기는 비늘과 뼈, 심장 또한 그 어떤 보물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드래곤 비늘로 만든 갑옷은 가벼우면서도 강철로 만든 갑옷의 수십 배 이르는 강도와 경도를 지니고 드래곤 뼈로 만든 무기는 세상의 그 어떤 명검이나 신검에 필적할 정도로 강하며 드래곤 심장은 세상의 기본을 이루는 만화의 결정체로 이것을 얻는 것은 무협소설에서 절세의 영약인 만년 사망을 먹는 것과 진배 없다고 한다. 그 능력과 영어함에 있어 막상막하인 용과 드래곤. 하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비슷한 듯 다른 두 종족은 극과 극의 대접을 받는다.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용의 기분을 풀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냈고 용을 물속의 통치자로 여겨 용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에 비유해 황제의 얼굴은 용안, 황제의 옷은 용포, 황제의 보좌는 용좌, 황제의 눈물은 용루, 황제의 덕을 용덕이라고 했고 황제가 된 인물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용 숭배 사상은 도교에서 나온 것이지만 유교를 믿었던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용은 최고의 길조이며 신성함의 상징이 된 상상의 동물이었다. 반면 드래곤은 서양 판타지 문학의 아버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자신의 작품 호빗에서 묘사한 것처럼 탐욕스럽고 사악한 괴물이다. 또한 헤라클레스, 베어울프, 아서왕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드래곤 슬레이어, 즉 용을 죽인 영웅들의 전설에서 본 슬레이어 성 조지. 매년 4월 23일이 성 조지의 날로 기념될 정도로 그는 영국 국민들의 영웅이자 우상이 되었다. 그만큼 중세시대 드래곤 처단은 악마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위대하고 용감한 행동이었다. 같은 이름을 가졌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드래곤은 용에 비해 엄청난 부대접을 받고 있으며 악마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판타지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된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동양의 도교 사상이 용과 드래곤의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을 대하는 동서양의 시각차도 한몫했다고 한다.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하려는 동양과 자연을 정복하고 개척하려는 서양의 극명히 다른 정서가 용과 드래곤을 신수와 악마로 규정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타지 장르에서 드래곤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과 게임 등에서 드래곤은 이성과 사고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으며 궁극의 적이나 인간이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악마의 모습이 아닌 주인공의 조력자나 친구 등으로 묘사된다. 기원 당시 신적인 존재였지만 이후 사악한 괴물로 전락했고 이제는 판타지 장르에서 지상 최강의 종족이자 인간과 친근한 캐릭터로 진화하고 있는 드래곤. 인간의 무한 상상이 낳은 드래곤의 변신은 무죄가 아닐 수 없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 오늘의 대결은 박빙의 승부다. 현재 헐리우드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을 그릴 한 편의 영화가 제작 중에 있다. 그것처럼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이 가상의 비교 대결이 아닌 실제 스크린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면 과연
그 승자, 진정한 동서양 용 대결의 위너가 아닐까. 동서양의 문화와 시각의 차이로 인해 지상 최고의 신수로 지상 최악의 악마로 상징되게 된 용과 드래곤.